최근 사법부의 판결들을 놓고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예.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조사 행위를 방역 조사 행위를 방해했다. 네. 이 혐의가 무죄가 돼버린 거죠. 네. 예, 여기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어디서부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냐? 그렇죠. 시작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.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. 역학조사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예. 법원 입장에서는 이 지금 명단 같은 걸 제출을 안 했거든요. 시설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거 자체가 방역하고 역학조사하고는 다른 거다. 역학조사 전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했을 때는 이 법이 위반이 성립을 하는데 그 전에 했는 거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. 네. 누군가가 기자의 취재를 방해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기자의 취재가 어디서부터냐?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건 당연히 취재인데 네. 인터넷에 검색도 한다거나 뭐 전화번호를 여기저기서 모은다거나 이것도 취재 행위라고? 글쎄요. 아무튼 참 어렵네요. 이거를 칼로 긋기가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. 뭐 역학조사라는 게 딱 그때부터 역학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명단을 확보하는 게 역학조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또 한 단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이거든요.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아직 역학조사가 아니다. 딱 끊어가지고 그 이후에 역학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 이후에 잘못한 거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논리입니다. 지금 세 개의 사건이 지금 패턴이 비슷하거든요. 네.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, 그렇죠.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,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. 맨 처음에 집단 감염이 이제 우려가 되고 그래서 발생하고 네. 명단을 달라 그러면 안 주다가 다시 계속 재차 요구하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. 그렇죠. 예. 나중에 가서 진짜 이제 뭐 협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앞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된다면 뒤에 전광훈 목사나 BTJ 열방센터도 이제 같이 묶여갈 것 같은 느낌이 가능성이 있죠. 전광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가지 혐의가 있어요. 자가격리 위반했던 거하고 특히 지금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자료를 은폐했던 의혹인데 예. 이 부분은 지금 이만희랑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BTJ 열방센터 조금 다르긴 해요. 명단 요청을 거부하긴 했는데 2020년 작년 9월 달에 법 규정이 약간 바뀝니다. 예. 추가됐던 게 뭐냐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. 예. 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아. 전광훈은 그 이전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고요. 지금 법 이 판례 태도라면. 근데 이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맥락상으로 지금 이미 무죄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재판부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. 예. 사실은 BTJ 열방센터만 해도 3천여 명에 이르기 그렇죠.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벅찬데 교회들이 또 문제입니다. 교회들은 일단 비대면 예배를 좀 가달라고 방역당국이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는 벌써 상당한 기간을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 존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. 네. 못하겠다 이제. 그리고 아예 정부 당국이 이제 요청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아예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 낸 거는 기각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부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.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하니까 이 부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아예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요. 폐쇄. 예. 무기한 시설 폐쇄를 내리니까 이 세 개로 이 서부 교회 두 교회인데 이 교회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는데 예. 뭐 이 부분은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교회들의 주장을 기각을 했습니다. 그럼 앞에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뭐가 좀 다른 겁니까?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또 예. 이거는 또 행정 소송이기도 하고요. 그 이전에 말했던 이만희나 BTJ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을 하는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. 행정 소송에 비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
과연 일반인들이 지금 납득할 수 있을지,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배심원 재판이에요. 우리도 예. 국민참여 재판이 있긴 한데 과연 일반인이 이런 사실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만희한테 이 무죄를 할 수 있을지,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의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 방역이 순조로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,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재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아하, 겁니다. 예. 시설 제공하지 않고 뭐 조항이 있긴 뭐 정보 제공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회에 관련된 범죄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과연 이렇게 꽉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지, 방역을 하는데 큰 침해를 또 주지 않을지, 예. 이런 부분이 자꾸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감염병의 확산도 사회적 참사지만 또 다른 이제 사회적 참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가 나왔는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만든 업체의 임직원들이 무죄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이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따진 걸까요? 이해할 수가 없죠. 비슷한 사건입니다. 이미 옥시에서는 PHMG라는 성분으로 유해했기 때문에 이 업무상 가식치사상죄로 대표 예. 등등이 처벌을 받았어요. 그렇죠. 뭐 징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한 사건에서 SK하고 애경 성분은 조금 달라요. CMIT, MIT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입증이 안 된다. 질환이라든지 사망이 됐다라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라고 한 건데 뭐 이렇게 뭐 입증 부분은 검찰의 몫이기도 하고 그 네. 부분이긴 한데 유사한 사례 PHMG에서는 입증이 됐다, 이거 유죄가 됐거든요. 이 과연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과연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 피해자들 예.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, 이 부분을 재판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을지,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판사 입장에서 아니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다가 입증할 만큼 갖고 오면 되는데 안 갖고 와서 그렇지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뭐 맞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검사가 불고불리 원칙이랍니다. 검사가 기소한 만큼만 법원은 판단할 뿐입니다. 예. 검사가 가지고 온 증거만큼만 판단할 뿐이고요. 그렇죠.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, 이 사건에서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무죄가 되느냐, 이게 과연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. 흐름을 보면 좀 이렇게 뭐 느낌 아닌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호도 그렇고 네. 가습기 참사도 그렇고 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가석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무죄 판결도 그렇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항상 이게 뒤에 처지거나 가려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참 법원이라면 뭐 법원이 꼭 그 법을 어겨서라도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납득할 수 있고 그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돼야 되는데 예. 뭐 이 법원 판결을 제가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피해자도 있고 이거 무죄로 꼭 가야 되느냐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 비판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뭔가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까를 걱정해서 미리 좀 앞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제어를 하거나 이러는 것은 법의 역할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건 한편으로는 법원이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네.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엄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그렇습니다만. 맞습니다. 근데 한편에서는 엄하게 한다고 줄지는 않는다. 위화적 효과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. 이 얘기를 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엄하게 한다에 대해서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감정이에요. 국민의 법적 감정, 예. 법상식.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죄가 돼야 되는데 무죄가 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? 예. 그런 부분을 좀 법원도 같이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엄하고 안 엄하고를 떠나가지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법원 판결들이 계속 난다면 과연 그게 사법부만의 자신들의만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, 이걸 한 번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사법부가 어떤 약간은 좀 더 넓은 어떤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한번 또 앞으로 남은 것들 지켜봐야겠죠. 네. 예.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